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외도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.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.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?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참고 살아온 지난 7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배신당한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는데 이제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라고요?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? 저는 결혼 6년 차 주부입니다.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고요.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부부였습니다. 결혼 초기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. 남편은 다정했고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.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.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성실하게 챙겼고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해 주셨죠.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. 결혼 3년 차 되던 해 남편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. 처음엔 제 착각이길 바랐지만 아니었습니다.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이었죠. 남편을 추궁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. 미안해, 정말 미안해. 정신이 나갔었어.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.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. 아니, 믿고 싶었어요.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했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.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.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. 그리고 2년 뒤, 결혼 5년 차 되던 해 또다시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. 이번에는 더 충격이었어요.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던 그 약속이 거짓이었던 거죠. 2번째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무너졌습니다. 이번에도 남편은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.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.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저는 또다시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. 아이도 없었고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웠으니까요.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자신이 없었고 주변의 시선도 무서웠습니다. 그렇게 저는 상처를 안은 채 계속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.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명절과 제사도 성실히 챙겼습니다. 시부모님 앞에서는 웃으며 며느리 역할을 했죠.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텅 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.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. 외도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. 여보,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.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?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시부모님이 편찮으신 것도 아니었어요.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요. 오히려 시댁은 저희보다 훨씬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동거를 말하다니요? 그게 갑자기 왜? 갑자기가 아니지. 부모님도 나이 드시는데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?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동거를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었어요.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.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. 당신이 2번이나 바람을 피운 상황에서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건 나는 너무 힘들어.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.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. 그건 다 지난 일 아니야? 언제까지 그걸 들먹일 거야? 지난 일이라고? 제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처인데 남편에게는 이미 끝난 과거였던 거죠. 부모님은 아무 죄도 없잖아. 그런데 왜 부모님까지 거부하는 거야?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.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. 남편은 화를 냈어요. 그리고 며칠 뒤, 이 이야기는 그대로 시부모님 귀에 들어갔습니다. 그날 저녁,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 며느리, 우리 애가 그래도 많이 반성했잖아. 이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? 처음엔 달래는 말투였습니다.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대답했어요. 어머니, 용서는 했어요. 그런데 같이 사는 건 아직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.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? 우리도 늙어가는데. 대화가 길어질수록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.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한번 바람나 봐라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.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가
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. 그동안 제가 참고 살아온 시간, 흘린 눈물, 삼킨 상처,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.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. 어머니가 나보고 나도 바람 피워보라고 하셨어. 엄마도 화나서 그런 말 한 거야. 진심은 아니었을 거야. 그럼 당신은? 당신 생각은 어때?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. 엄마한테 내가 따로 말할게. 그는 제 편도, 부모님 편도 아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.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더 힘들었어요. 그날 밤,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.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.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?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인가?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. 지금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. 하나는 외도를 2번이나 한 남편과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계속 참고 살아가는 삶. 다른 하나는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이 결혼을 끝내는 선택.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. 이미 용서했으면 끝까지 참아야지.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아이도 없는데 뭐가 아까워서 그래. 당장 이혼해.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비난받을 것 같습니다. 남으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떠나면 며느리돌이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.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? 시부모님은 정말 죄가 없는데 제가 너무 매몰차게 구는 걸까요? 아니면 이제라도 제 인생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?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외도를 용서했으니 시부모 동거도 당연히 감수해야 할까요? 아니면 용서와 희생은 별개의 문제일까요? 그리고 이 결혼은 이미 끝난 걸까요?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.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도 들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현실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의 고민과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